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 다정이가 전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다정한 이웃이 되어 그동안 심리상담가로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에 대하여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사람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사이코패스, 스토커라는 용어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될 정도로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시한폭탄이 되어 우리의 삶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있을까요? 그 용서할 수 없는 가슴에 응어리져 있는 한 맺힌 증오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그 증오가 세상을 향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황폐화시키는지 잠시 생각해 보며 강력하고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는 증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노와 증오에 대하여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는 활화산처럼 순식간에 확 달아오르는 충동적인 에너지를 의미하며 순간 폭발한 공격성이기에 앞뒤를 계산하지 못하고 쏟아집니다. 하지만 증오는 오랫동안 분노가 축적된 빙하처럼 차가운 공격성을 의미하며 치밀하고 계획된 잔인한 공격성의 표출로 죄책감이 없는 반사회적인 성인에게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 속에 강력한 방어적 성격을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공격을 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내면에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것이 담겨 있는지, 즉 편집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따라서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을 공격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도 적대감을 느끼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경직된 관계로 살아갑니다. 내면의 세계가 박해불안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도 박해적이고 위협적인 세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격성이 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놀이 장면에서 끊임없는 폭력과 사륙이 전개되고 먹고 먹히는 공룡 세상과 죽고 죽이는 전쟁 장면이 수시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놀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힘과 통제이며 약하고 착한 동물과 사람들은 모두 힘에 의해 무자비하게 죽고 파괴됩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평안을 주는 관계적인 요소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어릴 때부터 내면 세계가 증오로 가득한 상태로 성인이 된다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그 잔인한 공격성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일상을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풍부한 인간관계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다는 것과 우위에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만 기분이 좋아지고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상 이들의 자기 효능감은 힘의 논리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며 자신이 무능하고 약하다는 느낌을 가장 두려워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능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약한 자를 표적 삼아 힘을 과시하며 필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추구하게 됩니다. 내면 세계에 축적되어 있는 공격성은 처리되거나 극복되지 못하면 신체화를 통해 질병이 되거나 강력한 문제 행동을 통해 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오는 극복되어야 하며 극복되지 못할 때 그들이 갖는 증오는 당한 만큼 돌려주겠어 라는 신념으로 다양한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그들의 복수심은 약하고 무방비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통해 그리고 박해자와 희생자가 뒤바뀌어 재현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듯 잔인하고 폭력적인 행위는 받은 만큼 돌려주는 처리 방식인 것입니다.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대인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만 관계를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매우 불편함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감을 두게 되면 그런 상황이 자신에게서 시작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즐거워지는 정서적인 경험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며 함께 어우러지고 기쁨을 공유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상처받은 마음을 서로 공유하며 이해받음과 위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다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방어적인 태도만을 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을 볼 때 참 안됐다라는 안타까움보다는 냉정하고 분노를 불러일으키도록 만들기 때문에 심한 거부감을 주며 이것은 악순환되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편안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욱 사람들과 단절되고 고립된 세계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과 친절에 대해 나를 속이고 나를 조종하려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모든 관계를 힘과 통제 관점에서 인식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지금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희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만 배신과 복수라는 이분법적인 사고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나에게 다가오는 친절함에 대해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 의심하고 방어하며 친절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굴복이라 생각하고 절대 수용하지 못합니다.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은 누구도 가질 수 없어 라는 시기심이 증오에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타인의 행복을 망가뜨립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이 있듯이 증오로 가득 찬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인해
실제로 배가 아픈 증상을 갖습니다. 이렇듯 내면 세계에 굳게 뿌리내리고 있는 시기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동참하여 나의 기쁨으로 경험될 수 없으며 타인의 행복이 나에게는 결핍감과 모멸감과 무시당함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방어를 위한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제적 부담을 지불하면서까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왔지만 심리 상담사가 그 돕는 일에 성공하도록 결코 놔두지를 않습니다. 심리 상담사의 성공이 자신의 시기심을 자극하여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파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지 못한 증오는 내면 세계의 도구로 축적되어 신체 내부를 공격하여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처리되지 못한 증오는 대상 세계를 죽이거나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파괴시켜 대상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행복을 느끼거나 성공을 거둘 수 없도록, 그리고 대상이 갖고 있는 기대를 철저히 파괴시킴으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복수를 위해 자신을 파괴시키거나 목숨을 담보로 대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통제하기 위해 자식이 보는 앞에서 목줄을 거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상담 사례에서 가끔씩 보고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증오가 신체화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픈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신의 아픔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며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증오 두 번째 시간으로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내면 세계의 역동과 그들을 돕고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발간된 스토리텔링을 통한 어린이 심리치료 중에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아동을 도우려면 편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 주소 cgy7704@한메일넷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진실함과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